사실은 이 갑상선암이 우리가 아무리 괜찮다, 착한 암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제 암인 거죠. 그래서 암을 내 몸 안에 가지고 있는 그 뭔가 모르는 무게, 그 부분들이 시술을 하고 나서 놀랍도록 없어지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부에서 뭔가 너무 피곤하고 몸도 붓고 운동을 하면 몸이 너무 오히려 더 좋지 않고, 그래서 이게 뭔가 잘못되었나라는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는 시술 후에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그 과정들을 하나하나 설명을 조금 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운대 나눔과 행복병원의 백선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보시면 이게 이제 갑상선 암인 거죠. 수술은 갑상선 암을 포함해서 그 영역을 제거하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부분이 없어질 거고, 고식적인 수술은 이와 같이 흉터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없어진 만큼의 기능의 소실이 있겠죠. 그리고 고주파 절제술은 이 갑상선 암에 전극을 꼽습니다. 우리가 수액을 맞는 바늘의 굵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전극을 갑상선 암에 이렇게 꼽아서 이 암만 선택적으로 없앱니다. 그래서 괴사된 이제 갑상선 암의 부위가 점차 흡수되면서 이제 완전히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수술과 시술의 차이는 갑상선이 온전히 보존되는 것. 그래서 당연히 이제 기능도 잘 보존이 되겠죠. 우리가 이제 보통 암을 수술하면 초음파에서 보이는 이 암보다 조금 넓게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갑상선 암에서 최소 1mm에서 2mm의 경계로 갑상선 실질을 포함해서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기능 문제들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갑상선 실질에 대한 손상이기 때문에 이 실질이 손상되면서 이제 생기는 과정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두 주, 한 달 이렇게 되면, 이게 가슴이 두근거린다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가슴이 두근거리고, 미세하게 손이 떨리고, 땀이 나고, 필요하고, 이제 이 부분들은 갑상선 기능 항진의 증상입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그레이브즈 병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술 후에 생기는 기능 항진과 이 그레이브즈 병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레이브즈 병은 갑상선 호르몬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고주파 치료에 생기는 거는 갑상선 실질이 시술되면서 이제 파괴되면서 생기는 일시적인 항진. 조금 복잡죠, 그죠? 조금 이해가 되어야 앞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잘 이해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보면 여포세포거든요. 갑상선을 주로 이루는 세포고, 그리고 내부는 호르몬도 보관하고 여러 가지들을 여기에 이제 보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갑상선 호르몬이 만들어지는 거는 이 사이로글로불린, 갑상선 단백질, 그리고 요오드, 이 두 개가 이제 원료이고, 얘가 있어야 호르몬이 되는 거죠. 갑상선 자극 호르몬은 이렇게 돼서 이제 만들어지는 이 과정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갑상선 자극 호르몬의 리셉터, TSH 리셉터인데 얘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죠, TSH가. 그래서 이 TSH가 이제 들어오다가 호르몬이 많아지면 또 줄어들고 오토 레귤레이션이라는 과정들이 있죠, 그죠? 그런데 그레이브즈 질환은 여기에 대한 항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체가 있어서 이거를 인지하지 못하게 끊임없이 TSH를 넣어서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레이브즈 병은 갑상선 호르몬을 끊임없이 생산하는 것. 그래서 이제 기능 항진이 되는 것입니다. 좀 쉽게 이야기하면 그레이브즈 병은 이제 공장이 풀가동하는 거죠. 24시간 쉬지 않고. 그래서 호르몬이 정상을 넘어서서 이제 과다하게 생성되는 것. 이것을 이제 그레이브즈 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고주파 후에 갑상선 기능 항진 일시적으로 생기는 것. 이것은 이게 유포세포입니다. 그래서 이제 태워지니까 이게 터지겠죠, 그죠? 이 터져서 이 안에 있는 호르몬이 이렇게 이제 혈류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호르몬을 더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이렇게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호르몬이
터져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기본적으로 얘가 이제 아물면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특별한 치료가 필요 없다. 그레이브즈는 치료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차이가 매우 중요한 차이가 되겠습니다. 갑상선은 너무너무 작은데 정말로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하는 것들을 에너지로 만들고 체온을 유지하게 하는 것. 이게 이제 총칭하면 이제 신진대사거든요. 그래서 신진대사를 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집안에 우리를 보면 보일러. 그래서 기능 항진은 보일러를 엄청 세게 트는, 그리고 100m 달리기를 한 이제 이런 형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신진대사가 엄청 왕성하니까 우리 환자분들 그 말씀하죠. 끊임없이 배가 고프다. 그게 이제 이거거든요. 많이 먹어도 이제 배가 고프고 체중이 감소되는 거죠. 그리고 가만히 있는데도 심장이 막 뛰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손도 떨리고 마음도 예민해지고 배변도 잦아지고 공복감도 끊임없이 생기고 또 땀도 잘 나고 이제 더워지고 이제 이런 거죠. 배가 고프다고 이제 마구 먹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식습관이 완전히 바뀌고, 그래서 제가 그때 카톡에 답을 참으셔야 된다 한 것도 이제 이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배가 고파도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 이 기간에 매우 중요하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능 저하는 이게 진짜 보일러가 꺼진 거죠. 그래서 적게 먹어도 체중이 증가하고, 아무리 쉬어도 매우 피로하고, 우울하고, 뇌세포도 처지거든요. 그럼 기억력도 감퇴되고, 왕성하지 않으니까 변비 생기겠죠. 머리 탈모 생기고, 춥고, 피부도 건조하고, 이제 이런 형태들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시술하고 나서 2주, 길게는 한 달 정도 호르몬이 오르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기능 항진의 증상, 심박수가 증가되고 손이 떨리고 열이 나고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때는 이제 세포가 이제 아물지만 이 또 호르몬을 만들어내야 되잖아, 그죠? 근데 세포가 회복을 덜 했기 때문에 덜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 이 기간에는 저하가 생길 수 있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항진이라고 우리가 약을 주지 않듯이 저하라고 약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카톡에서도 많이 있죠, 그죠? 그래서 오히려 살이 찐다는 말씀도 많이 있고, 춥고 피로하고 이제 이럴 때는 그 시기를 넘어서서 이제 회복하는 과정입니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처음에 강진이 냈다가 다시 저하가 되고 3개월에서 6개월째 이제 온전히 회복이 됩니다. 과정들을 보면 이게 너무 걱정이 많으시고 관리하지 못하고 이러면 회복이 좀 늦습니다. 늦고 본인이 느끼는 증상도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항상 세 가지 있잖아요. 그죠? 운동, 그리고 식이, 그리고 정말 중요한 스트레스 관리. 하나 더 있으면 수면 관리. 이게 이제 다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께 이 6개월 동안의 이 흐름들 걱정하지 마라고 우리가 안심시켜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만약에 이제 서울에 계신 분들은 몸이 막 불편하니까 병원을 가겠죠. 그죠? 병원을 가서 항진이 있다는 말을 듣고 혹시 자칫 한갑상선제를 권유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부분까지 설명을 잘 드려야 됩니다. 왜냐? 그 약의 원리는 그 생성을 막는 약입니다. 그런데 생성이 안 되게 하면 우리 2단계, 실제로 갑상선 세포는 회복을 못해서 호르몬을 못 만들어내는데 생성까지 억제시켜버리면 엄청난 저하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시기에 갑상선 약을 복용하지 않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관리하냐? 시간이 약입니다. 막 약을 찾아 드시지 않아야 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내 정상을 잘 바라보면서 운동의 강도, 음식의 부분들 잘 챙기면서 내 몸을 온전히 집중하면서 같이 다스리면서 가는 거죠. 그러한 부분들이 이 시기에 이제 많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제 너무 심하게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잠도 안 오고 이제 너무 힘들다. 그러면 이제 이 증상에 대한 치료를 가볍게 해볼 수도 있습니다. 저의 경험으로는 지금까지 약을 처방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시면 운동해라고 정말로 엄청 강조를 하는데, 운동을
어느 강도를 언제 해야 될지라는 질문들을 이제 꽤나 하십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첫 주까지는 출혈을 예방할 수 있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왜냐? 우리가 시술하고 나서 혈관에 대한 건드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중간하게 암으로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기간에 우리가 목에 힘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최소화해야 된다. 그러면 가벼운 산책은 되겠죠. 그죠? 문제 없습니다. 그렇지만 목에 힘이 들어가는 무거운 웨이트나 수영이나 골프 이런 것들은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주에서 4주까지는 엄청나게 이제 심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심장을 보호할 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근거림이 있을 수 있는 고강도 유산소 운동, 이거는 이제 잠시 쉬는 게 좋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렇게 이제 기능의 이상들이 동반되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여기에 해당이 되면 강도를 맞춰가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식단은 충분하게 수분 섭취 잘 하고, 카페인을 제한하는 거는 이게 이제 심장 두근거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평소 때보다 커피나 카페인 음료는 조금 줄이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제 요오드, 이게 뭐 특별히 너무 조심할 내용은 아닌데 갑상선 회복에 부담을 줄 수는 있습니다. 엄격하게 하실 필요는 없지만 적당량 정도로 관리하시면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좀 관리해야 될 질환이 있습니다. 이게 하시모토 갑상선염입니다. 이 하시모토 갑상선염은 앓고 계시는 분들은 요오드 섭취가 하시모토 갑상선염이 없는 분이랑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내용이 조금 길어서 다음 강의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주파로 인한 일시적 기능 항진이 시술 범위, 그러니까 혹의 사이즈에 따라서 그 정도나 기간이 달라지거나 결정되는 게 맞을까요? 진짜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크게 두 가지 이유거든요. 하나는 갑상선의 건강한 정도. 하시모토 갑상선염이 있거나 하시모토 갑상선염이 없어도 건강하지 않은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저에 건강하지 않은 분들, 그리고 하시모토 갑상선염의 경우는 이제 자가항체잖아요. 그죠? 얘가 같이 자극받으면서 이게 더 강하게 작동하는 거죠. 그래서 갑상선 세포를 공격하면서 기능을 더 떨어뜨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대로 치료 범위가 아무래도 넓을수록 로스되는 게 많으니까 있겠죠. 그럼에도 아마 이 전자가 아마 좀 더 중요한 원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시모토 갑상선염이 있는 분들은 흉터가 없어지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속도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느립니다. 근데 기능의 문제에 대한 거는 지금 논문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병원에 한 지금 1,500네 지금 사례가 있으니까 하시모토 갑상선염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기능의 회복의 정도가 어떤지 우리 안에서 통계로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